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자한양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086번째 시간으로 강준만 논설2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준만 논설2. 아직까지 주류 담론은 1대 99 담론이기에 아무래도 약한 쪽이 서로 힘을 합해 주류 담론의 문제를 폭로하고 교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다. 불평등 완화를 위해 상위 1%를 문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상위 20%를 문제 삼을 것인가, 우리는 어느 쪽이건 별 상관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99%가 힘을 합해 1%의 모국을 줄인 뒤 20%의 목도 줄여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건 환상이다. 20%는 자신의 몫을 줄일 듯이 없다. 그들은 1% 비판은 자신의 몫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안전판의 성격이 농후하기에 정책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불평등 완화는 경제의 영역인 동시에 소통과 설득의 영역이다. 20%에 속하는 사람들이 나도 양보했는데 왜 당신들은 양보하지 않으려는가 라는 당당하고 공평무사한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1% 개혁도 가능해진다. 20%에 속하는 정책 결정자와 전문가 집단이 자기 몫을 조금 양보하는 아픔을 느낄 때 비로소 추상적 구호가 아닌 정교한 정책 수단으로 1%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1대 99 담론은 일반 대중의 폭넓은 호응을 얻기도 어렵다. 대기업 노동자나 중소기업 노동자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에 따라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또는 3배 되는 불공정에 신임하고 있는 사람에게 1% 개혁은 아무런 감흥이 없는 먼 나라 얘기일 뿐이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는 악착같이 이 모델을 고수하면서 자본대 노동이라는 이분법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저소득층과 비정규직이 보수적인 대통령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던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1대 99에서 20대 80 모델로 이동한다는 건 개혁 방법론의 차원을 넘어서 진보가 기존 사고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진보는 여전히 사회개혁을 민주화 투쟁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습속을 갖고 있다. 민주화 투쟁은 거대한 적을 무너뜨려야 하는 투쟁이었기에 진보는 거대 담론과 총론엔 능하고 강하지만 민생과 강론엔 무능하고 약하다. 이는 1대 99 모델의 정치적 버전으로 오늘날엔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다. 20대 80 모델로 이동하면 진보에겐 전혀 다른 자질이 요구된다. 민주화 투쟁가들은 민주화의 은인이다 하지만 그들의 습속과 자질은 민주화 이후의 정치엔 맞지 않는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세상사다. 자식을 위해 희생한 부모는 자식이 잘되길 바랄 뿐 성인이 된 자식의 판단을 존중한다. 세상이 달라진 걸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화 투쟁가들에겐 부모의 그런 마음이 없다. 이들은 보수를 거대한 적으로 내세워 시효가 끝난 민주화 투쟁 모델을 연장하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이는 보수의 한심한 수준의 행태에도 책임이 있지만 그게 진보의 면책 사유는 될 수 없다. 민생을 소홀히 한 채 기득권과 정의를 동시에 독점하려는 이런 정치적 자질은 이젠 정말 곤란하다. 20대 80 모델은 자본대 노동이라는 1980년대 사고를 넘어 노동 내부에 존재하는 불평등의 눈을 돌릴 것을 요구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상당수가 20%에 속하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그들과 맺은 동맹을 넘어 우리 모두 80%를 생각하자고 설득하는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자신들이 20%에 속하는 계급 편향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최우선 정책 의제가 80%의 인생과는 무관한 자신들만의 습속에서 비롯된 아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도록 요구한다. 보수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적대관계의 틀에서 벗어나 80%의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자세 전환을 요구한다. 민생을 돌보는 데엔 분노와 정오보다는 문자 그대로의 피, 땀, 눈물이 요구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싸가지 없는 진보.
2017년 3월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 집회,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년 전에 밝힌 다음과 같은 꿈의 실현을 열망하는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대화와 타협, 정쟁, 경쟁의 문화로 바꿔나갑시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21대 국회 개원 축하 연설에서 한 말이다. 그런데 왜 협치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 인용한 게 아니다. 일단 말로나마 협치의 가치를 했다는 게 중요하다. 흥미로운 건 협치라는 단어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열성 지지자로부터 거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한겨레의 한 기사에 달린 다음 댓글을 보자. 야당과 협치, 사기꾼과 협치하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다. 4.3 항쟁으로 3만 명 이상이 죽었고 광주 민주화운동 등 반성했는가? 이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다. 과거 행동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 검찰, 대기업 등을 동원해 국민들을 속이고 이용해 자신들의 사익을 챙기고 있을 뿐이다. 이 댓글엔 아무런 대표성도 없지만 평소 댓글을 좀 들여다보는 분이라면 이런 논조의 댓글들이 매우 많다는 데 흔쾌히 동의할 게다. 지난 1월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통합 협치를 위해 한국판 모교 클럽을 출범시켰을 때 문 정권 지지자들이 지금이 한가하게 협치 노름할 때냐고 비난을 퍼부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협치 반대론의 주요 논문은 역사적인 것이다. 야당은 몹쓸 짓을 많이 한 역대 독재 정권들의 후예인이 아예 상종할 가치가 없다는 식이다. 이는 일부 강성 여당 의원들이 야당을 공격할 때 쓰는 주요 메뉴이기도 하다. 심지어 온건한 이미지의 어느 의원마저 지난 9월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과거 군을 사유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민간인 사찰을 공작하고 쿠데타도 일으켰다며 이제 그게 안 되니 그 세력이 국회에 와서 공작한다는 발언으로 우리를 일으키지 않았던가. 검모술수 정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문정권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야당의 분노를 극한에 이르게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여당이 야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주를 하면 할수록 야당이 내분을 겪으면서 합리적인 온건파가 설 자리가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실린 중도 지향한다며 태극기와 손잡나 우왕좌왕 국민의힘 등과 같은 기사들은 그런 이치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 문 정권이 의도적으로 그런 검모술수를 구사하는 건지는 분명치 않지만 적어도 결과적으로 야권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만든 건 분명한 사실이다. 여권에서는 그걸 내심 즐기고 있는 것 같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180석의 힘을 똑똑히 보여줬다는 식으로 자화자찬 일색인 걸 보더라도 그렇다. 애초에 약속과 달리 야당 거부권을 없앤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은 전혀 없다. 문 대통령도 야당 시절 우려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훨씬 더 악화되었다. 인간이 아무리 망각의 동물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하게 굴어도 되는 건가? 박근혜 탄핵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는지 잊었는가? 당시 60여 명의 여당 의원들과 보수 언론의 협력 없이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은 일부 보수 세력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사실상 문 정권 탄생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문 정권 사람들은 그건 까맣게 잊고 모든 게 다 자기들 잘나서 정권을 잡은 것처럼 싸가지 없는 진보의 길로만 나아가고 있다. 혹 진보는 보수로부터 배울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가? 배울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보수를 이끌게끔 하는 술수를 부리려는 게 아니라면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는 말은 이 경우에도 들어맞는 진리다. 문 정권이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 민생 관련 정책들에서 실패했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엔 무능한 데다 선의만 앞세운 탓이 크다. 이게 바로 협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내가 무언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럴 수도 있겠다.
나의 잘못이라면 앞서 인용한 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꿈, 노무현 전 대통령이 14년 전에 밝힌 다음과 같은 꿈의 실현을 열망하는 것임을 밝혀두고 싶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배제와 타도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역사 발전의 장애물입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적과 동지의 문화가 아니라 타협과 정쟁의 문화로 바꿔 나갑시다. 강준영 칼럼 진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 한겨레 신문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